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참 어제 요란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의 모습이요. 기사 저희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두 쪽 난 바른미래 고성 몸싸움 의원총회다. 이런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어제 의원총회는 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 선거제나 뭐 공수처법도 이런 거를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서 빨리 법안 처리를 하자.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뭐 이 논의는 뒷전이고요. 당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깨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당연히 합의 불발됐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3시간 30분간 정명 충돌을 했다. 평화당과의 통합은 절대로 안 된다. 바른정당계 손학규 사퇴론 주장한다. 통합파 대표 흔들지 말라. 뭐 이렇게 설명되니까 그게 복잡하죠? 아무튼 간단히 얘기하면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 그러나 물러날 수 없다. 그리고 또 밖에서는 우리하고 통합하자. 무슨 소리냐? 지금 통합할 때냐? 이런 주장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자, 그리고요.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여당과 공수처 절충 합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는 그런 적 없다. 또 이 얘기가 해서 의원총회 하는 중에 이런 또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이게 무엇이냐. 합의 안 됐다는데 뭘 합의가 한 거냐. 이렇게 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와중에 바른미래당계 안철수계 인사들은 따로 모여서 또 논의를 뭔가 했답니다. 참 관련 기사가 더 있는데 이것도 보고 가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중앙일보 기사는 다른 각도에 또 묘사를 했어요. 이현주 당직자 밀치고 입장했다. 미래당 의총 210분 집안 싸움이다. 뭐 여기 사진 보시면 뭐 이런 모습입니다. 뭐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뭐 신랑 일을 버리다 간신히 들어가고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일단 어제 이현주 의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그 모습부터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의결권 박탈이 그러면 이것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꼼수였냐라고 묻고 싶고 매우 심각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록 의결권이 없지만 참석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비켜보세요. 여기 봐. 저기 좀 앉아. 저기 앞에 앉으라고 좀. 저희가 좀 길게 편집을 해봤는데요. 저 모습만 봐도 지금 당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보입니다. 이혜원 의원이 나타나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그 사이에 이현주 의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 안에 좀 막고 가로막아 있는 당시자들 해치고요. 윤경호 의원님, 직접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진짜 깨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수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 모습만 보면 이미 지금 깨져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보기엔 시간 문제일 것 같고. 예. 저도 정치부 일선 기자 시절에 취재도 해봤지만 지금은 이제 떠나와서 현장에 감은 없습니다만 어제 저 사태 이후에 오늘 방송을 해서 제가 한번
예.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어. 그러니까 이미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 있는 게 확연해 보여요. 양쪽 분들한테 다 통화를 해보셨어요? 뭐 한쪽밖에 못했습니다만 어. 하여튼 바른정당 원래 유승민 대표를 포함한 예. 유승민 전 대표를 포함한 과거의 한국당 출신들이 예. 분명히 한쪽 서 있고요. 뭐 통상 바른 정당계라고 예, 부르기도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계라고 하지만 예. 엄밀히 따지면 어. 20대 총선 때 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반문재인 기류가 강할 때 아. 안철수라는 제3의 세력을 내세워서 네. 그 뭉쳐가지고 어찌됐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한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 두 파의 생각이 확연히 다르더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이미 당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 같고 지금 저 모습에 여실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어제 지금 뭐 겉으로만 보면 이 네 분 싸움하는 거 이것만 보입니다만 예. 실제로는 어제 바른미래당의 예.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론은 예. 이제 선거법 개정은 물 건너갔다 이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의 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또 발의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 이걸 같이 붙여가지고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어제가 이걸 추인받기 위한 그렇습니다. 자리였어요. 핵심은 선거법 개정이거든요. 예. 뭐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선거법이라는 거는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금 넘겼고 예. 불과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은 빨리 고쳐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선거법을 왜 고쳐야 되느냐라고 물은다면 뭐 그건 또 다른 논쟁이 필요하지만 개헌처럼 선거법이라는 건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현재 잘못되어 있는 여러 제도를 좀 예. 보완하자는 차원에서는 예. 지금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서둘러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 어제 바른미래당의 내홍과 내분으로 인해서 예. 불똥이 튄 거는 결국 이제 선거법 개정은 물 건너 갔구나 예. 라는 것 때문에 예. 저는 제3의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이 내분이라는 게 예.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을 아. 이렇게 수렁에 빠뜨려 버렸다라는 예. 점에서 참 유감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실 바른미래당이 이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 아주 결정적인 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안이 저렇게 내용이니까 뭐 아예 의견을 못 모아서 그냥 선거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불투명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한민수 교수님. 지금 이현주 의원 모습을 봤거든요. 뭐 맨 끝에서는 이제 하태경 의원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이런 고성을 지는 모습가 있었는데 이현주 의원이 저런 어떤 실랑이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또 고통을 치면서 손학규 대표 사퇴된다 이런 얘기 또 했거든요. 좀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현주 의원과 손학규 대표는 왜 이렇게 멀어진 겁니까? 뭐 단순히 멀어졌다는 표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어요. 저렇게. 왜 그런 겁니까? 뭐 예전 뿌리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예. 통합신당이었죠. 그 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었나요? 이현주는 그쪽 출신이었으니까 예. 처음 출발은. 근데 이거는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 가지고 의총이 열렸습니다만 예. 근본적인 시작이랄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내년 총선입니다. 총선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아.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거취를 취해야 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 특히 뭐 손학규 대표와 지금 좀 다른 입장입니다만 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이제 3선 도전에 있어서 현재 광명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에 데려가지 않겠느냐. 특히 자유한국당 후보 이런 예.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본인도 뭐 크게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총선 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예. 이런 게 근본 문제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뭐 얼굴이 찌푸시겠습니다만은 예.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그 일부 의원들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하는데 더 모양이 이상해지는 이별할 때 모양이 더 이상해질 겁니다. 예. 결국은 이게 현재로 볼 땐 제가 볼 때는 3분지계라고 해가지고 무슨 전략 예. 전술로 얘기지만 그것보다는 세 갈래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고 또 호남 쪽에 지금 바른미래당, 예. 국민의당 출신들 이 얘기하는 민평당,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론, 예. 호남신당과 맞물려 있지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조기 귀국 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9월인데 6월로 당긴다는 예. 얘기도 있는데요. 오면은 지금 안철수계도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 같고 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저기 좀 전에 하태경 의원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바른 정당이었죠.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 나오신 예. 분들 8분이 남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호남신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안철수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예. 물론 극적으로 두 세력이 합칠 수도 예.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3 정당 예. 교섭단체를 바로 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 종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어. 우리 국민들은 저런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름이 바른미래당이지만 과연 이 정당의 미래가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요. 아까 기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잡아주시죠.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주장과 공방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평화당과의 합당에 관해서 또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 안에서 의총장에서. 유승민 의원 호남 지역정당 만드나. 그자 손학규 대표 합당 때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했지만 뭐 그렇게 쉽사리 사과들지는 않았습니다. 박주선 의원 손 대표도 공감했다 또 이런 주장을 해서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른바 이제 안철수계 인사들의 목소리까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종 합의가 됐다는 것은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그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말로 한 사람은 합의됐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번에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당은 작년에 2월 13일 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고 창당을 했던 당이기 때문에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의 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소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는요. 이른바 과거에 한국당에서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인물들, 이른바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또 있고요. 다른 한 축에는요. 과거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들었던 국민의당 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는 아니고 일부 국민의당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요. 이른바 안철수계. 그러니까 지금 한지붕 세 가족 비슷하게 지금 뭔가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이수희 변호사. 예.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유럽 전역을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있는데 조기 귀국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내용 수습이 될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 귀국도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왔을 때 귀국을 해서 왔을 때 수습이 돼야 본인의 또 정치적인 존재감도 커지고 하는데 그렇겠죠. 왔더니 달라지더라.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외려 뭐 아니온만 못한 거고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선 후보로서의 이전에 그만큼의 입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력도 뭐 이전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제 한지붕 세 가족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서 좀 저는 그 곤혹스러워진 곳이 바른당 출신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손학규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아니라고는 했지만 밖에서 민평당 의원들도 만났고 그리고 박주선 의원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 선거 구도상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그 당이 훨씬 유리해지는데 바른당 출신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 지역 기반인 당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당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자립해서 당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뭐 유승민 대표 지금 그 현장 워딩도 나왔지만 뚜렷하게 대안을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지금 비전을 제시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당 출신 의원들도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러면은 한국당 그렇다고 한국당에서 고스란히 다 받아줄 상황도 아니고 공천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바른당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시환 교수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면 수습이 될까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수습되기가 어렵죠. 지금 바른미래당의 저런 부분은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총선을 뭐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는 건데
바른미래당 내 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하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하고요. 이미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는 거의 갈라진 거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도부가 현재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사퇴한다고 해서 예. 저 내분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합당 얘기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은 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제3지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이제 주승용, 뭐 김동철, 뭐 박주선 이런 의원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손학규 계라고 불리는 이찬열 의원, 등 김성식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있고 평화당 내에 제가 알기엔 상당히 다수 의원들이 그 평화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평화당, 그 평화당도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 분과 이제 접촉해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 평화당의 다수 의원들과 바른미래당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원들 등등 해서 제3지대에서 만나는 거, 제3지대 창당론. 이게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진통인 것 같아요. 최근에 손학규 대표가 추석 때까지 10%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제3지대론이라는 말을 처음 꺼냈어요. 합당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통합이나 합당보다는 제3지대라는 말을 꺼냈단 말이죠. 이 얘기는 합당이나 통합보다는 제3지대를 통해서 뭔가 제3정당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이고 추석 때까지 기다려달라. 지금 당장 사퇴하면은 이런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 거거든요. 이건 총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당의 연합과 어떤 연합 정치의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의 근본적인 이유가 내년 총선 때 과연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요. 과거에 당을 만들고 합당을 하고 이런 거는 왜 했을까요? 그때는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질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답들을 하실까요? 아무튼 궁금해집니다.